치아 염증이 어떻게 혈당과 지방 대사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구강 내에 염증이 있으면 전신으로 좀 퍼질 수가 있거든요. 염증이 증가가 됐을 때 호르몬이 증가를 하고 에도 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 원장님, 이 신경 치료하고 나서 혈당까지 좋아졌다는 기사를 최근에 제가 봤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가 이 연구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치과 치료를 받았더니 혈당도 좀 개선이 되고 심혈관계 염증이 좀 개선이 되고 이런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 오늘은 신경치료, 잇몸치료, 그리고 당뇨나 임플란트, 양치와 혈당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신기한데 치과의 어떤 치료가 혈당을 낮춰주는 거예요? 저는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연구한 결과에 25년 11월 연구 결과인데, 치주염 환자 65명이 있는데 치료를 해드리면서 추적을 해봤더니 3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 염증 관련 아미노산이 감소를 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 이런 것들이 좀 감소를 하고, 2년이 지났더니 포도당이나 피로부산이 감소를 해서 혈당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구강 내 염증을 잡는 것만으로도 전신적인 염증이 내려가고 혈당까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입증이 된 거지.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나요? 지금 여러 연구 결과에서 잇몸병이 방치가 되면은 당뇨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입증이 좀 되고 있거든. 영국 버밍엄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가 생길 확률이 무려 26%나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 잇몸 속에 있는 세균이 혈관 염증을 촉진시키고 혈관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포도당 대사 기능까지 같이 저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일부 세균은 췌장 인슐린 세포까지 손상을 시키거든. 그래서 이렇게 잇몸병이 당뇨를 발생할 확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거지. 결국 치과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췌장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네요? 입 속의 그 세균들은 생각보다 구강 내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으로 이동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거든. 그래서 입속 세균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다른 데도 병이 발생하는 거를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치아 염증이 어떻게 혈당과 지방 대사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구강 내에 염증이 있으면은 그 염증 내에 세균하고 독소 같은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좀 퍼질 수가 있거든. 전신으로 염증이 증가가 됐을 때 그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증가를 하고 그 지방 분해나 합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거든. 그러면 이 미생물 분집에도 좀 변화가 가고 장 기능에도 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구강 염증, 그리고 혈액 미생물 변화, 대사 기능 변화, 혈당 상승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왜 점점 잇몸이 빨리 나빠지는 걸까요? 이게 혈당이 높아지면은 우리 치아 주변 잇몸 조직이 세균의 공격에 굉장히 약해지거든. 이제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조직으로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세균도 쉽게 번식을 할 수가 있고 백혈구의 이 방어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잇몸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잇몸뼈 소실도 좀 커질 수 있고, 결국에는 잇몸뼈가 소실이 되면은 치아가 상실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당뇨 환자분들은 잇몸 관리가 혈당 관리의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당뇨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치과 시술이 또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다른 진료보다는 치아를 뽑거나 임플란트를 할 때 당뇨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으시거든. 뭐 임플란트가 주변 뼈랑 안 붙는다거나 이렇게 다 붙고 완성이 된 상태에서도 그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 골소실이 생길 확률이 좀 다른 분들보다는 높으신 편이지. 그럼 당뇨 환자는 어떻게 시술을 받아야 가장 안전할까요? 시술 전후로 저혈당이 오시는 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좀 해주시고 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 그 항혈전제나 이런 거를 드시고 계시면은 꼭 말씀을 해주셔서 출혈 관련해서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율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주위염에 굉장히 취약하시기 때문에 정기 검진 하실 때 꼭 와주셔서 체크를 받아주셔야 되지. 결론적으로 치과 치료가 혈당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치주염 치료나 신경 치료를 통해서 전신 염증이나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잇몸병을 좀 예방을 해주시면은 당뇨가 생기는 위험이나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위험을 좀 감소시키실 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나 그런 질환이 있으실 때는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몇 가지를 꼭 체크를 해서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그래서 결국에는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는 한 몸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치과 치료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건 아니지만 입안 염증을 잡으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구조네요. 이 구강내와 다른 쪽 질환들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과 연결이 돼 있는 구강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도 결론은 양치질을 꼼꼼히 잘 관리하자. 모든 구강 관리의 첫 번째는 양치질이니까 양치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치질만으로는 없어질 수 없는 치석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도움이 되는 스케일링을 받아주시면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